오늘은 농사 이야기가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한 텃밭이나 재농부지, 재농주택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땅을 잘 사야 시골의 아름다운 경치를 맛볼 수 있거든요. 시골 땅일수록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시골 생활이니까요. 여러분은 시골 땅을 살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제가 얘기하는 항목을 조목조목 살펴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시는지요? 아예 시골에 내려가서 정착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외추다 뭐다 하여 근거지는 도예지에 줄 수밖에 없겠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저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30분 이내의 거리에 가까운 곳을 사려고 합니다. 매일 잠깐 왔다 갔다 하실 요량이라면 가까운 거리가 딱이겠지만 때로는 하루 이틀 머무를 수 있다면 적어도 1시간 정도 가는 곳이라야 시골 정치를 느낄 것입니다. 도예지와 다른 풍경, 다른 공기, 다른 소리, 다른 기후를 느끼려고 시골 오는 것 아닙니까? 설마 냉지를 구입하였거나 구입할 의도를 갖는 사람은 없겠죠. 못하라면 모를까. 냉지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시죠? 길과 맞물려 있지 않아 차가 들어갈 길이 없는 토지를 냉지를 하지. 이러한 냉지에는 작은 집도 지을 수 없고 농기계나 운반차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차가 쑥쑥 잘 들어가도 지적도상 냉지는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집이라도 지으려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농장에 갈 때마다 마주오는 차를 만나면 들키기도 어려운 좁은 길은 아닙니까? 동네를 지나 그 뒤산길로 꼬불꼬불 고비하듯 운전을 하며 다다른 곳은 아니지요. 혹시나 지금은 괜찮더라도 차차 연세가 높아지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반대인 경우도 문제입니다. 차가 분주하게 오가는 넓은 도로에 있는 땅도 차소리와 매연, 이거 만나려고 시골 가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장차 땅값은 오를지 몰라도 텃밭 농장이나 길촌할 자리는 아니겠지요. 용수 확보는 마을과 가까우면 마을의 간이 상수들을 함께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날씨가 땡땡하므로 몇 폭이 안 되는 작물이 나오면 냉작물에 물을 주려면 눈치가 보입니다. 근처 계곡물을 유입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물때 물이 마르는 계곡이라면 한참 급할 때 물이 없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을 파서 물을 확보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뚫으면 물이 나올지는 완전 파이프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엄청 큽니다. 짧은 깊이면 200~300 들 수도 있는 반면에 2~3천 들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비록 전문가나 예언가는 아닐지라도 관정을 파면 쉽게 물이 나올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어쨌든 농수 확보는 필수입니다. 거기에 살 것도 아닌데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농사만 지어도 관수가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전기를 유입해야 할 때는 땅을 사기 전에 근처의 전주대를 살펴보십시오. 바로 옆에 눈에 띈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더 멀리 아늑하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인다면 전기 유입에 투자가 수월치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기존 전주에서 200m까지는 안전 부담이지만 그 이상 거리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평균 50m마다 전신줄을 박아야 합니다. 이용도 그렇고 전신줄을 박는 땅의 소유주 동의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도의지에 살던 사람이 한순간도 전기 없이 살기는 어렵겠죠.
토지의 유용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땅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국토부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해당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내용을 앉아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지역군청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 불가능 여부를 상세히 물어보면 됩니다. 그 계약을 해놓고 알아보면 순서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제약 중 그 지역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면 오히려 귀촌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은 해당되는 토지가 몇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땅을 구입한 옆에 공장이 있거나 축사가 있는 경우는 곤란하겠죠. 그 외에도 없었으면 하는 회복시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도도 보고 실제 확인도 하여 나중에 후회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골은 넓은 평야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산골입니다. 앞뒤 산이 막혀 배가 늦게 두고 일찍 지는 곳이 많습니다. 충분과 추분을 기준으로 일조량이 적어도 10시간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좀 더 줄여도 8시간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조량이 부족한 곳에는 마이를 재배하면 맛도 당도도 떨어집니다. 내가 키우고 싶은 작물 재배에 상당한 제약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중남향, 동남향은 아주 좋습니다. 하다못해 서남향이나 동향까지도 연대로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서향은 여름날 오후를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텃밭농사꾼은 품종 소량의 작물을 바꿉니다. 온갖 채소, 산나물, 온갖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것은 습지에 잘 자라고 어떤 것은 언덕백에 심는 것이 좋고 등등 그러려면 좁은 면적이나마 다양한 것이 제낄 수 있고 공평한 땅도 짧은 고를 많이 낼 수 있는 땅이 제격입니다. 그것도 남북으로 길쭉한 것보다는 동서로 길쭉해야겠죠. 시골에 와서 창문만 열면 앞 전망이 보입니다. 한포구 산소화나 풍경화가 펼쳐져 보이는 전망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넓은 들판이나 강이 보여도 또 바다가 보여도 좋습니다. 밭 뒤가 산으로 막혀있다면 겨울도 따뜻하고 작물도 동해나 냉해의 피해를 덜 입습니다. 뒤에 산이 막아주는 것은 따뜻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은 마음까지 감싸줍니다. 산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산사태가 일어날 염려가 없는 산이어야 합니다. 또 절벽이나 돌산이어서 언제 바위가 굴러올지 돌이 떨어질지 불안하다면 이것 또한 얻는 것만 못합니다. 산이 아니어도 언덕이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시골은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도 서로 깨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에 온 사람에게는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골 사람들은 인정으로 생각해서 동네는 마을도 교회에 온 사람은 잔소리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산 땅, 내가 농사를 짓든지 묵혀두든지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하지만 시골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합니다. 밭둑, 논둑도 작물을 심는 사람들이 좋은 눈길로 보겠습니까? 선입관이 좋지 않으면 사는 동안 관계도 좋아질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네와 멀리 떨어져서 외따로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것입니다. 물을 위에 이고 있는데 밑에 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토지를
50cm보다 더 높일 때는 흥질 변경에 해당되어 이후 토지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m 이상 돋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이는 공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자갈 없는 사용초가 제일 좋겠지요. 작은 돌이 들어있다면 해마다 운동삼아 주워내면 되고, 배수가 잘 안되면 유공간을 묻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아예 한 자 반 정도 새로 질 좋은 마사토를 까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소질 개량은 돈이 투자되기는 해도 개선할 수 있으니 도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근처는 그만큼 매력이 뛰어날 것입니다. 오염수가 흐르거나 별로 맑지 않은 물이 고여 있으면 악취가 나거나 모기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옆에 절대로 없애야겠죠. 계곡이라 하면 안반, 즉 반성 위에 맑은 물이 흘러야 합니다. 일급수가 흐르면 더 좋고요. 거기에다 작은 폭포라도 있으면 금상첨화이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곳이 손바닥 농장의 전용 계곡입니다. 사유지냐고요? 아닙니다. 나라 땅입니다. 다만 이곳까지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만 이용합니다. 양쪽에 나무가 있어 한낮에도 그들이 있습니다. 옆에 계곡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이미 근방이 알려진 곳은 오히려 피해야 합니다. 백락철에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 사람들이 어지러 놓은 쓰레기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시장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육묘장이 가까이 있느냐입니다. 텃밭농사는 다양한 모종이 필요하거든요. 16가지 다 만족하는 땅이 있냐고요? 하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답니다. 그러나 땅을 덜컥 사기 전에 이 항목대로는 따져보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16가지 중 15가지는 만족하는데 딱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두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한 16가지는 꼭 중요도 순서로 누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넓은 농장을 살 때보다 손바닥만한 텃밭을 구입할수록 살펴볼 것도 따질 것도 더 많다는 것 알아두십시오.